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대학들이 아직 다 모집 요강을 발표된 건 아니고 현 시점에서 모집 요강이 발표된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정도 발표됐어요. 하지만 전년도와 대부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학교들은 전년도 2023년도 후기 모집 요강이나 2024년도 전기의 모집 요강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4년도 후기 원서 지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또 원서 지원의 전략,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의 원서 접수가 3월 4일에서 3월 7일로 원서 접수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면접 대상자의 발표는 5월 2일에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5월 9일 날 면접을 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제 작년부터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요. 모든 과에 맞춰서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접도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없습니다. 고려대학교는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가 면접일이고 그 다음에 면접은 디자인 조형 학부가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고요. 고려대학교 원서 접수 일정은 3월 11일부터 3월 14일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 기준으로 3월 15일부터 진행했고요. 서강대학교는 3월 28일, 한양대학교는 4월 10일,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3월 20일부터 원서 접수를 진행을 했고 후기 9월 입학에 원서 접수하는 학교들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만 후기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내용을 뽑아보면 2024년도에 후기에 선발하는 대학들이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대학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도 있지만 계명대, 고신대, 광운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있고 서경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도 있고 성균관대, 신안대, 안양대, 연세대학교, 미래도 후기에 선발을 하고요. 또 울산대학교, 울지대, 전북대학교도 후기 선발을 합니다. 중앙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 한국항공대학교도 후기 선발하고 있고 한동대, 한서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여기도 후기에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기 선발하는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중앙대 정도까지의 한 7개 대학교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대학들이 있다면 모집 요강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단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도 수시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시의 원서 접수는 총 6회 원서 지원이죠. 6회.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 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3월 입학에 원서를 썼었던 학생들의 지원 현황인 거고 2023년도와 2022년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2023년도에 1248명이었고요.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전기에 1248명, 후기에 1046명. 그 다음에 고려대는 전기에 815명, 후기에 703명. 서강대학교는 전기에 425명, 후기에 357명이고 성균관대학교는 전기에 1005명, 후기에 866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기에 비해서 후기의 선발 인원이 좀 적다는 점도 알 수 있고 또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전기에서 의대나 칙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전기 쪽으로 원서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등록 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인원이라는 것은 실제 대학에서 최종 선발한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 2022년도를 보면 대략 한 65명 정도를 뽑아요. 그러니까 65명 곱하기 2 정도를 생각하면 약 130명인데 후기의 선발 인원이 조금 적다. 그렇죠. 전기가 만약에 100%라고 됐을 때 후기의 선발 인원이 한 9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대략적으로 서울대학교 전체 선발 인원은 약 120명 정도 되는구나. 전기에서 65명 뽑으면 후기에서 대략 한 60명 정도 뽑겠구나. 이렇게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194명이고 고려대학교는 37명, 58명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선발 인원과 고려대학교의 경쟁률 차이가 매우 커요. 그리고 특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12년 특례에서 많이 선발할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와 연대의 선발 인원 차이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원서 쓰면서 연세대학교 원서 쓰면서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 학과 선택에 대한 학과 선택에 관한 부분 또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 학업적 적합성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학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 준비를 충실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전형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원서 접수의 자격 조건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예정이 되시는 분들, 졸업하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원서 접수는 3월 4일부터 3월 7일이고 화상 면접은 5월 9일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 합격자 발표는 5월 23일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 서류에 대한 제출은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가 원본 서류의 제출이고 합격자의 발표는 6월 28일이 합격자 발표이고요. 전형의 방법은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실시하는 전형의 방법이고 서울대학교는 어학능력 입증서류를 요구하죠. 아시는 것처럼 토픽 성적 3급 이상 또는 언어교육원 또는 어학당에서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했거나 영어 성적은 토플 IBT 80점 이상, IELTS 6.0, 탭스 269점 이상인 경우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교사 추천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기 이전에 특히 12년 특례에서 자소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교사 추천서가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교사 추천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전형 참고 자료와 교사 추천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전형 참고 자료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의 학내외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 영역에 해당된다. 핵심은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점이 핵심이고 교내외 활동이기 때문에 교외 활동도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내외 활동 및 수상을 포함하여 최대 10개 항목까지 작성 및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교사 추천서 작성할 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각 항목별 띄어쓰기 포함 3000바이트니까 각 항목이라는 얘기는 항목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0바이트니까 한국어로 약 1500자예요. 1500자면 이제 A4 용지 대략적으로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 1500자이기 때문에 1500자를 각 항목별,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항목이 3개다. 그럼 아무리 안 돼도 A4 용지 2장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2장 정도의 분량을 선생님께 딱 내밀어서 선생님 저 이번에 서울대학교 원서를 쓸 건데 교사 추천서를 각 항목당 1500자로 해서 3장으로 3개의 항목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이 쓰시기 어렵겠죠? 그렇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난감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교사 추천서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대학 입시에 맞게끔 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쓰기 어렵고 힘들게 선생님이 써줬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 학생이 학업 태도가 올바르고 장래가 촉망되고 열심히 하고 교우 관계가 좋고 인성이 바르고 이런 내용들을 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교사 추천서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은 뭘까? 첫 번째,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노력, 학업적 우수성, 또 스스로 학업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처럼 학업적 탐구 역량이 드러나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활동에서는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우수성이 잘 드러나야 돼요. 노력의 과정, 성취의 과정이 드러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을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업의 계획이나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과정들 또 본인이 그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본인의 가치관이나 인성을 성립하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사 추천서는 선생님이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들께 이 많은 분량을 그냥 부탁을 드렸을 때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제 합격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일단 사전적으로 교사 추천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 작성된 내용을 선생님께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교사 추천서가 위에 있는 내용이 교사 추천서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인데 교사 추천서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evaluation comments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뭘 쓰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description of his, her academic capability 하니까 학업적인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 묘사를 해라. 그리고 또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personal characteristics니까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인격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니까 학업적 배경에 관해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and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문항이 있지만 자기소개서 전년도의 자소서 문항을 보면 세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세 개의 내용이 뭐냐면 1번 문항은 학업의 기울이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거는 extra curricular 다시 말하면 학업 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의 인격 형성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사 추천서를 쓰면은 간략히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에 초점을 두냐 하면 학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하나, 둘, 셋, 세 개의 문항으로 나눠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세 개의 문항으로 쓰면은 글자 수가 약 1500자씩 쓰게 되면 결국은 두 페이지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서울대학교 추천서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 서울대학교 전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에 입각하여 세 개의 문항으로 쓰거나 아니면 요약하여 두 개의 문항 정도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원서 접수 일정이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고 합격자 발표가 6월 5일인데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면접은 없는데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평가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전년도에는 4가지의 평가 요소에서 올해는 3개의 평가 요소로 전년도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해서 3개의 평가 항목으로 서류 평가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서류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 증빙 서류, 표준화 학력 지표, 어학 능력 입증 서류 이런 서류들이 있고 서류들 중에서 제출 시한, 서류 발급 시한을 못 박는 서류가 2가지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본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서들은 발급 기간을 못 박지는 않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2024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내용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활동 증빙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들은 대학별로 모집 요강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활동 증빙 서류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자, 교내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취득한 것만을 인정한다. 요 점 핵심이죠.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거 인정되지 않고 두 번째 고등학교 과정 이전에 취득한 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2학년제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12학년제니까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과정에 대한 거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이 4학년이기 때문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9학년의 성적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중심으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의 자료들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출이 불가한 서류들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발급 기간이 없는 서류나 실적물.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세 번째는 교내외 각종 수상실적. 그 다음에는 비문서 형태의 자료들 같은 거 있죠. CD나 USB나 사진 등을 제출하실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적은 것처럼 표준학력 평가 자료를 쓸 수 있는 부분과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12년 특례에서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추천서가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대행한다고 한다 보면 연세대학교는 결국은 뭐냐? 이런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또 어떻게 배열하느냐, 많은 활동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취합하느냐, 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 내용이나 활동 내용에서 50자나 30자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해? 12년 특례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학업적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대학, 지원한 학과와 어떤 적합성과 우수성이 있는지를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비교과 활동의 내용을 통하여 적절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원서 접수 일정은 3월 11일서부터 3월 14일까지고 디자인 조형 학부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면접에서는 사전 공개된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지원자가 영상으로 직접 녹화하여 제출하게 되고 영상은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의 길이의 내용에 해당이 되고 어학능력 입증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 연번은 총 10개까지 공인 성적, 교내 수상, 교내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024학년도 후기 자, 원서 접수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12년 특례라는 전형, 또 3년 특례라는 전형은 서류 정리가 되게 중요하죠. 서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격 조건과 관련된 서류가 있겠죠. 이 학생이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다 이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혹시라도 본인의 자격 조건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유서를 쓰고 또 사유서에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본인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꼭 입증하셔야 되고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되는 시점은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에 문제가 많이 돼요. 초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을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학업 능력이죠. 본인의 GPA 성적이나 또는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AT 성적, AP 성적 또는 IB 디플로마나 ACT나 토플이나 HSK나 이런 성적들 이거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교과 활동에 해당이 되어지는 기타 증빙 서류들,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경력이나 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관련된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준비된 서류를 어떻게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부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12년 특례 과정은 이런 서류 준비, 서류 작성에 관한 거, 원서 접수의 과정들이 크게 부담이 되시고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